사이토 마코토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장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구조에 제작을 하면서 건축의 위대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나 이게 엄청 대단하네요. 외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네. 내부도 스테인드 글라스랑 그런 양식들을 표현하는 데 좀 힘을 쏟았습니다. 전체도 외관적으로는 하나의 문의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 실기술학과와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메타버스를 다루고 있는 GBF 메타 대표 소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교수님.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역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청담역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청담역이 지하 공간이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거든요. 네. 저는 서울역이든 뭐 용산역이든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편리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또 먹을 것도 많이 팔아서 철도역이 마냥 타는 것보다는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고 네. 친구도 만나고 또 심지어 회의도 해요. 회의 공간도 진짜요?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근대 도시의 시발점 철도역 편입니다. 어떤 역부터 이제 구경을 시켜주실 건가요? 오늘은 한국의 서울역부터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대기실로 가서 제작자분들을 만나볼까요? 한국매 팀장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여드릴 구 서울역사를 제작한 한국문화재 건축팀장 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네. 굉장히 잘 만드셨네요. 진짜. 그러게요. 네. 정말 그 서울역에 있는 그 네. 건물이랑 되게 실제로, 비슷한데. 그렇고 또 네. 이렇게 서울역은 일단 딱 전면에 보여주는 그 압도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인크래프트를 만드신 그 작업이 정말 압도적으로 되게 웅장하게 잘 만드셨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서울역 맵 같은 경우에는 110칸 곱하기 400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블록 종류는 총 10블럭으로 10블럭. 활용이 됐고 네. 총 사용된 블럭이 30만 블럭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이번에 서울역을 제작하시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부랑 외부에 각각 있는데요. 외적으로는 이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절충 양식으로 그 르네상스랑 비잔틴 양식 등 이제 여러 양식이 혼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좀 최대한 창문이나 그런 부분에 표현하는 데 힘을 쏟았고 내부도 스테인드 글라스랑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리스 그러네요. 오더를 썼죠. 네. 그리스 양식으로 해서 오더를 쓰고 막 그랬었네요. 그런 양식들을 표현하는 데 좀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고전주의 리바이벌이라 그래가지고 그 19세기 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여기 서울역에도 그리스나 로마식의 오더들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차 네. 타러 가는 곳이고. 네. 플랫폼이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긴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네, 지금도 전혀 불편 없이 사용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문화유산은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네네. 이번 문화유산은 이제 철도 역사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증기 힘으로 가는 기차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도시 안에서보다는 이제 외곽에다가 이제 만들게 되고 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최소한의 거리에서 서울역이 이제 입주됐다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큰 건물, 그러니까 디귿자형의 건물 형태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제 대기하는 공간의 역할을 했던 거고 2층에는 식당이라든지 사람 만남의 공간이 있었고 또 오른쪽 편에는 VIP들이 기차를 곧바로 타야 되니까 네.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문처럼 이제 하나의 창문처럼 이제 보이는 아치가 하나 있는데요. 수직으로 한 2개 정도가 위아래로 이제 굉장히 굵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그만 창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풍에서 나온 팔라디오의 창이라고 보통 얘기해 베네치안 뭐 창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하나의 또 문처럼 보기도 하고 창을 통해서 이제 내부에 많은 빛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건물 크기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규모를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관적으로는 하나의 문의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고 그 안에 또 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시계가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이제 매개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에서의 시계의 역할은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차를 타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안에서 이제 뭐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 공간으로서 또 역할을 했거든요. 복합 공간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도 했고 다양한 사건들이 또 있기도 했죠. 네. 강유구 선생님이 이제 조선 총독부로 새롭게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가보시면 그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서울역 가실 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만드시느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러보시느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외 맵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킹스크로스 역을 제작한 해외맵 제작팀장 여우비입니다. 이번에 둘러보실 문화유산 맵은 킹스크로스 역입니다. 우빈님,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가 뭐 중계축가 신문까지 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이런 네. 돈 표현이나 네, 네, 이게 네. 엄청 대단하네요. 웹에서도 볼 수 네. 있어요? 네네. 이게 되게 건물이 작아 보인다. 사람이 크고요. 와, 엄청 크게. 와, 이건 거기다 하셨네요. 특이한 게 여기에는 좀 중세풍 같은데 여기에는 네, 네, 좀 네. 현대풍 같고 이런 네, 차이도 맞습니다. 좀 네, 재밌네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경 같은 문이긴 한데 그 하나의 문처럼 보여야 되니까 건물 자체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비현실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만든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이제 많은 블록을 네. 사용하시면서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맵 같은 경우에는 600칸 곱하기 400칸으로 만드셨다고 하고요. 블럭 종류는 네. 이번에도 10종류 쓰셨고 그리고 40만 블럭 총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킹스크로스 역을 제작을 하시면서 가장 신경이 쓴 부분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킹스크로스 역을 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공간이 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중앙에서부터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형식의 철근 구조물들이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천장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구조에 제작을 하면서 건물의 웅장함과 건축의 위대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킹스크로스가 이제 역으로서 사용이 돼야 되니까 증축을 하면서 새로운 구조물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난해한 이제 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태들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재현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우셨나요? 이제 아무래도 곡선인 부분이 되게 화려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 위에?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지? 네, 이거는 이제 네모 블록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방향 회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뼈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뼈대를 방향을 돌려가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방향을 돌리더라도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이게. 이제 방향을 돌리고 한번 손보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죠. 하나하나 아. 만져서 맞춰야 돼요, 저거. 이게 다 비정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도 되게 계산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패러메트릭으로 한 거라. 네. 교수님, 이곳은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네, 킹스크로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교통과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서 이제 전성기를 누렸던 역사고요. 서울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여기도 거대한 문이하고 가운데 이제 시계탑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킹스크로스의 어떤 핵심적인 이제 부분이고요. 시간에 맞춰 기차를 운영해야 됐기 때문에 시계탑의 설치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차를 이용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필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죠. 설주 역사의 시계가 결국에는 그 지역의 이제 표준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제 기차가 떠날 수 있으니까요. 네. 또 보면은 네. 서울에서 보여지는 콜라지온 창이라 그래가지고 아치하고 이제 그 네모난 그 창들 이 조합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면부 크게 이제 거대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작은 규모로 해서 원래 이게 이런 것이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기본이 돼서 철도역에서의 하나 중요한 하나의 모범이 돼서 진화되기도 하고 발전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건축 요소로서 이제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킹스크로스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 해리포터에서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웅장하게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장소로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마크로 만든 킹스크로스 역맵까지 같이 잘 봤고요. 우빈이 이번 것도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저것 다 표현하실 때 힘들었겠어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가 딱 공통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거대한 아치, 그다음 그게 이제 하나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시계탑,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들이 생겨났고 그 시계탑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확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여태까지 저희가 콘텐츠를 진행했을 때는 네. 한국 맵과 외국 맵이 네, 이제 맞습니다. 완전 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거는 건물의 양식들이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더 흥미로운 더 부분이었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흥미로운 문화유산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